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대학교병원 교수들도 18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18일 동네 병의원 등 개원이들이 얼마나 휴진에 동참할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울산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 교수들도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집단 휴진에 동참합니다. 당장 동네 병의원 등 개원이들도 집단 휴진에 얼마나 동참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울산시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의료적인 상급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일부 휴진을 하시면 중증이나 응급 쪽에 약간 환자들이 밑에 응급을 센터급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응급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진료에 좀 협조해달라는 차원에서 오늘 저희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좀 드릴 거거든요. 환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당장 치료가 시급한 암 환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42인데 담낭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면 황당하죠. 환자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시한부인데. 정부는 앞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울산시도 18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 명령을 18일 집단 휴진 예정일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14일부터 휴진하는 병원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와 울산 테크노파크가 주최하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2024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포럼이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자 탄소 중립의 현실 대안으로 떠오른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육성과 울산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체 기간인 2019년부터 2059년까지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65조 2,47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7조 6,019억 원에 달하며 27만 2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불러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울산 앞바다의 우수한 풍력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시대는 물론 울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해상풍력 문제는 울산시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울산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 산업의 변천에 또 산업의 대전환에 바로 에너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에너지 전환에 울산이 선도적 역할을.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포럼에 참여한 기에르모 끼르파트릭 주한 스페인 대사와 만나 울산시와 스페인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환담에서는 울산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현재 울산 앞바다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둔 해상풍력 발전 사업 전문 기업인 오션윈즈는 울산에서 1.125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과 관련해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열린 8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과 경영성과급 450%의 1,450만 원 지급 등을 거부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 9천 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정년 연장과 4.5일 근무제 도입 등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으며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입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2024년 3차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자금 지원 대상은 시설 투자 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유 자금과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 자금 등입니다. 지원 자금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상환 기간은 2년에서 4년이며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학교 급식 노동자 1명이 150여 명의 식수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 데다 학교 미화 노동자와 시설관리 노동자는 휴게실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울산시 교육청은 폭염을 대비해 근로자에게 온열 질환 예방 물품을 지급하고 있고 관내 모든 학교에 휴게실과 냉방기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선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초산업을 일러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울산의 2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정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하고 공동시설 개발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최종 제조 제품의 근간을 형성하는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울산의 뿌리산업이 잇따라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게 돼 관련 업체의 활력이 기대됩니다. 전국에서 산업부로부터 지정된 특화단지는 62개소, 울산은 5곳이 특화단지로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14년 매곡 일반산업단지 일원과 온산 국가산단 일원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2021년에 울산 방어진 조선해양 뿌리산업 특화단지 그리고 지난해 울산 3D 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미포 동반성장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2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특화단지에 포함된 뿌리기업만 220여 개소에 달합니다. 산업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울산 3D 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미포 동반성장 뿌리산업 특화단지 2곳이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뿌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숙련 인력 부족, 독자적인 시설과 장비 구축 비용 부담, 제품 판로 개척 애로 등의 지원으로 뿌리 기업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조선 자동차 등 울산 주력 산업과 강한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울산 테크노 산단에 위치한 울산 3D 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국비 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 3D 프린팅 융합기술협회 등 지역혁신기관이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뿌리기업 개별 응모 형식에서 벗어나 지원기관이 협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모두 54억 원을 투입해 비즈니스 라운지, 공동 엔지니어링실, 온라인 플랫폼 등을 구축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공영설비 활용에 따른 원가 절감과 제작 소요기간 단축 등 3D 프린팅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미포 동반성장 뿌리산업 특화단지에는 올 한해 국비 등 모두 7억 원이 투입돼 조선선의 거점별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과 야외 작업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과의 강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뿌리 기업의 환경 개선과 혁신 지원 사업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2024 케이블TV 방송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고 시즌3가 오는 17일 첫 방송됩니다. JCN 울산방송과 서경방송 등 중소 SO 8개사와 7개 PP사가 공동 제작한 시즌3에서는 이정진과 이준혁, 안석환, 서태화, 안내상 등 5명의 남자 배우들이 로컬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제작 규모와 방송 분량도 대폭 확대돼 편성은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방송 편수는 10편에서 12편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JCN 지역 채널 24번에서 오는 17일 오전 11시와 오후 5시에 첫 방송되는 1화에서는
배우 이정진 씨가 아름다운 차밭으로 유명한 경남 하동과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전라도 광주를 찾습니다. 2024 태화강 마두이 축제 국제 줄다리기 심포지엄이 어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줄다리기의 보호와 전승,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태화강 마두이 축제 추진위원회는 마두이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이 어제 북울산역 KTX 이음 정차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영산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공학과 최양원 교수가 나와 KTX 이음 준고속철도 정차역 지정 및 운행 방향을 주제로 정차역 수혜 예상 지역과 이용 수요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북구의 상시 정차역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세권 개발 전문 기업인 한화솔루션 조은수 팀장은 창평 역세권 개발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울산공항과 연계해 KTX 이음 유치 명분과 역세권 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4회 울산국제아트페어가 어제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전시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예술이 숨쉬는 울산, 울산이 빛나는 예술을 주제로 8개국 총 800명의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4천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2040 세대를 겨냥한 다수의 작품들과 더불어 아트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열립니다. 울산 지역 제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증가한 반면 소비와 건설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4월 중 울산 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고 설비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재 수입은 같은 기간 11.6% 증가했습니다. 다만 소비를 나타내는 대형 소매전 판매는 12.3%나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2.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던 교사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죠. 이에 교육부는 교사가 악성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도록 지난 3월부터 각 학교별로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게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선 대응팀의 존재를 모르는 교사가 많거나 알아도 이용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전국 모든 학교에 설치된 민원 대응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까지 이어지던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학교별로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 악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울산 지역 각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에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직원을 추가해 3명에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들어온 악성 민원을 학교 민원 대응팀이 맡아 처리하고 학교 차원의 해결이 어려우면 교육지원청, 교육청 순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작 악성 민원 자체가 학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민원 대응팀의 실효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접 이 일이 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결국 그 선생님과 그 담당 부서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물어서 다시 다 사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기존의 민원 처리 방식과 크게 바뀐 게 없어 민원 대응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교사도 많습니다. 이 민원 전담팀이 그냥 운영되기보다는 이전의 민원을 처리하듯이 지금까지 처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팀이 있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민원 대응팀을 신설했지만 기존 민원 처리 방식과 병행해서 운영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원 대응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의체에서 벗어나서 민원 대응팀을 중심으로 민원 해결 통로를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학교장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잇따라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제도 마련보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해 울주군이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사실상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울주군 예산 1조 6천억여 원 가운데 세출 결산액은 1조 3천억여 원으로 3,300억여 원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울주군의 여유 자금 비축 개념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1,896억 원에 달해 사실상 지난해에만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천억 원은 울산 중구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 있는 국제 클라이밍장이 울산에선 처음으로 청소년 이용 권장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국제 클라이밍장은 국제 경기 규격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암벽장으로 최근 3년간 전국의 인공 암벽 공공체육시설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이용 권장시설은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에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고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각 지자체가 지정하게 됩니다. 경동도시가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7회 연속 획득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2012년 울산에서 처음이자 도시가스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은 뒤 7회 연속 인증이라는 쾌거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동도시가스는 울산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 중 유일한 인증 기업으로 조직 내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 등으로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이 태화강 국가정원 관리용 전기자동차를 울산시에 기증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 오전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앞에서 울산시에 3,300만 원 상당의 8인승 전기자동차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이번 전기자동차가 국가정원의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계획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